안녕하세요, 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에라 공방의 체커보드 스웨터입니다. 파인아트한 진롱을 삼합 연사 아이스 로즈색과 페루 수리베알 15수 페일 핑크를 합사해서 뜨려고 하는데요. 진롱을 하나로는 게이지가 살짝 맞지 않아서 어울리는 합사실을 계속 찾았었는데 작년 핸드메이드 페어 때 파인아트한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조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페일 핑크가 그냥 분홍색이 아니라 약간 노란색이 곁들여져 있어서 합사를 하면 꽤 예쁘더라고요. 체커보드 스웨터는 바텀업 방식이지만 몸통을 원통뜨기를 하다가 아몰에서 앞과 뒷판을 분리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시작코가 거의 200코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참고로 사이즈 2를 떴고요. 모헤어를 합사해서 프루시오는 절대 없다라는 마인드로 코를 한 번에 다 잡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는 치아오구 바늘을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모헤어를 합사하다 보니까 나무보다는 스틸이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스틸보다는 나무 바늘을 좀 더 좋아하는데요. 처음 스틸을 썼을 때 특유의 바늘이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거슬려서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나무 바늘을 쓰다가 이번에 스틸 바늘을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치아오구 케이블이 부드럽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들 결국 치아오구라고 하는지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체커보드 스웨터는 고무단을 꼬아뜨기로 만들어요. 꼬아뜨기 고무단은 호불호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뜨고 나면 일반 고무단보다는 예뻐서 좀 귀찮긴 해도 열심히 꼬아뜨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바늘 이야기 파주 본점입니다. 연희점은 두어 번 정도 가봤는데 파주 본점은 처음이었어요. 두 지점이 비슷하면서도 파주 본점이 좀 더 실 디스플레이가 자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연희점은 정말 사람이 많아서 바글바글한 느낌인데 파주 본점은 좀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베지터블로 만든 이 슬리브리스가 너무 예뻐서 여름 특혜줄에 넣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이 브리오시 하프 집업도 제 뜨개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인데요. 브리오시 뜨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해서 언제 뜰지는 미정입니다. 헤이리마을 안에 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에 갔는데요. 예전 뜨개방도 전시되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찍어봤습니다. 고무단은 단수축을 고려해서 도안보다 1cm를 더 뜨고 몸통 무늬 뜨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안뜨기, 겉뜨기가 반복되는 무늬라서 무늬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머리를 비우고 뜨기 좋은 무늬인 것 같아요. 체커보드 스웨터는 도안 설명도 친절한 편이고 그렇게 어려운 기법이 있는 건 아니라서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아무래도 몸통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단에 200코 가까이 돼서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평소에 제가 뜨개를 하고 있으면 저희 집 고양이들이 제 무릎에 올라오거나 쓰다듬어 달라고 옆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이날은 어찌나 빤히 쳐다보던지 이것보다 먼저 찍은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뜨개를 하는 것보다 애들 쓰다듬는 장면이 더 길어서 사실 이게 세 번째 테이크입니다.
아니 근데 야놀더에도 기름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야놀더에 500g짜리 콘사를 끼워 넣어도 정말 슝슝 잘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잘 안 돌아가서 제가 그냥 손으로 풀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야놀더 말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울진이라고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건 공중에 띄워서 빙빙 돌아가는 형태라서 너무 무거운 콘사는 쓰기 어렵고 보통 볼실을 사용할 때 쓰면 참 좋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콘사 무게가 좀 줄어들면 울진이로 바꿔서 야놀더를 사용해 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조금 불편하게 뜨고 있긴 합니다. 이제 몸통 구간을 마무리하고 앞뒤판을 분리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앞판을 좀 더 뜨고 올라가서 왼쪽 넥과 왼쪽 어깨 경사뜨기를 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체커보드 무늬가 좀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프루시오를 할 겁니다. 역시 이번에도 프루시오 없이는 프로젝트 완성이 어렵게 됐습니다. 넥 부분을 시작할 때 무늬를 바꿔서 떴어야 하는데 생각 없이 이전 무늬를 계속 따라서 떴더라고요. 앞선 화면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면 눈썰미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사실 왼쪽 넥 부분에서 이미 제가 같은 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꼭 까먹지 말고 무늬를 맞춰 떠야지 했는데 이제 뒤돌아서면 까먹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무늬는 맞추긴 해야 되니까 빠르게 풀고 수정을 해봅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경사 뜨기 전에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체커보드 스웨터 도안은 서술형을 몇 번 떠보셨다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실을 끊는다라든지 새 실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서술도 함께 있으면 더 명확하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많은 친절을 바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나저나 올해는 여름이 4월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겨울뜨기 끝나자마자 바로 여름뜨기에 돌입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체커보드 스웨터를 다 뜨면 가디건을 하나 뜰까 생각 중이었는데요. 그걸 완성을 한다 해도 봄에 입을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이에요. 아직 몸통을 반도 못 떴는데 다음 프로젝트 생각하는 건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른쪽 넥을 뜰 때 새 실로 시작을 하는데 안뜨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어차피 넥밴드도 뜰 거고 안으로 숨겨주면 티도 안 날 것을 알지만 뜨는 동안 좀 거슬릴 것 같습니다. (2월) 중순쯤 발목을 접지르는 바람에 발목 인대 봉합 수술을 받게 돼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손을 다친 건 아니라 편물을 챙길 수는 있었습니다. 왼쪽 소매를 조금 뜬 상태에서 입원했는데 과연 퇴원까지 F를 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수술 전날 검사를 위해서 입원을 했어요. 사실 학생 때 무릎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병원 생활이 처음은 아니라 낯설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간호간병 통합병동이었고 4인실에 입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병원의 하루는 너무 일찍 시작하고 환자들이 번갈아서 자꾸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동에 도움을 받다 보니까 잠을 솔직히 잘 못 자겠더라고요. 게다가 제 침대가 입구 바로 앞이었고 화장실과 정면이라서 더 잠을 설치기도 했는데
그나마 안대를 가져가서 수술 전날 3시간 정도는 잘 수 있었어요. 다음날 오전 첫 타임으로 수술 예정이어서 푹 자고 들어가야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전 회진 때 의사 선생님이 잠은 잘 주무셨냐고 물었을 때 잘 못 잤다고 하니까 제가 수술 때문에 긴장해서 못 잔 줄 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수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5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해서 수술 끝나고는 바로 상급병실로 이동을 요청드렸습니다. 사실 수술 전날까지는 수액도 안 맞고 반깁스를 한 상태였어서 절뚝거리긴 하지만 제 두 발로 움직일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뜨개를 나름 편하게 하긴 했어요. 침대에 개인 TV도 있고 아이패드도 챙기고 책도 다 챙겨갔지만 이때다 싶어서 최대한 열심히 소매를 떴습니다. 근데 같은 병실 환자분께서 9시 반에 불을 꺼달라고 하셔서 제자리만 불을 켜고 조금 뜨다가 약간 민폐인 것 같아서 저도 금방 접긴 했습니다. 하반신 마취를 한 수술이어서 수술 끝난 후 6시간은 원래 병실에 누워 있다가 2인실로 병실을 옮겼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편하게 1인실로 가고 싶었는데 2인실이 하루에 7만 원 정도인데 1인실은 25만 원이어서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간호사분들이 지금 2인실에 아무도 없고 주말이랑 연휴 사이에 병원 일반 진료를 안 해서 따로 입원할 환자가 없다는 말에 2인실로 가게 됐습니다. 덕분에 첫날 빼고는 내내 1인실처럼 병실을 쓰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손은 멀쩡해서 뜨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액이랑 무통주사를 달고 있다 보니까 손이 엄청 자유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병실을 혼자 쓰긴 쓰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간병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오셔서 혈압이랑 체온 상태 확인하시고 주사 갈아주시고 찜질도 해주시고 밥도 챙겨주시고 머리도 감겨주시고 등등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온전히 뜨개를 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라서 보호자 면회가 입퇴원하는 날, 수술 당일, 그리고 일반 입원 기간에 평일은 하루에 한 번, 휴일은 하루에 2번 가능했는데 저는 연휴를 끼고 입원을 해서 거의 매일 보호자와 남자친구가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면회를 와줬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겨울 병실이 건조하고 덥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울이랑 모헤어를 합사한 스웨터를 뜨고 있으려니까 진짜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고 창문을 열고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커보드 스웨터는 소매는 소매산을 만들어주는 구조라서 소매를 본격적으로 원통뜨기 해주기 전에 랩앤턴을 하는데요. 소매산을 만드는 게 처음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자꾸 도안을 잘못 읽어서 처음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경사가 생겨서 프루시오를 몇 번 했습니다. 소매 뜰 때 편물이 꽈배기가 되고 있길래 파우치에 몸통을 넣고 돌려주면서 떴습니다. 거의 다 뜰 때쯤 되니까 편물도 무거워져서 얼마나 귀찮던지 사실 실은 모자라진 않을까 싶었는데 넉넉히 남아서 걱정 없이 떴고 마커와 그 단수 카운터는 이번에도 열일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간이 아침인데요. 8시 20분밖에 안 됐어요. 평소 주말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시간이지만 병원에서는 벌써 밥도 먹고 주사도 맞고 씻고 아침 뉴스까지 클리어한 시간이랍니다. 저는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와서 실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세탁은 발이 좀 낫고 해야 할 듯해요.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삐뚤게 서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옷 바지도 죄송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소소한 제 니팅 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프로젝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See you!